패는 완패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고 석패는 안정성 있고 있느라는 대한민국에서 다행스럽다. 그래서 냉공 C5R나 반쪽 정우는 한편으로 낙담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요. 그래서 반쪽 정운의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확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하나 이제 예를 들면 미국의 입장은 교정 중인 전쟁 중인 상대 지도자에 대한 암살은 가능해도 교전 중이지 않은 상대 지도자의 암살은 금기시한다. 이렇게 워싱턴 톡 VO에서 얘기했죠. 근데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지금 한국은 어떤 상태입니까? 휴전 상태예요. 교전 상태예요. 교전. 잠시 전투를 금지했지 아직은 여러분 잊지 마세요. 대한민국 한반도 상황은요 전쟁 중입니다. 휴전했지 전쟁을 잠시 멈췄을 뿐이에요. 간단하게 해서 반쪽 정우는 언제 대줘도 상관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것들은 한 발 더 나아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반도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휴전협정이 평화협정으로 바뀌어야 돼요. 평화협정인 상태면은 미국에서는 언제든지 빈라덴이나 이런 애들처럼 반쪽정을 제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기익도 못 짜. 근데 지금은 가능해. 교전 중이니까. 이런 떡밥을 지금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미국의 소리 워싱턴 톡을 통해서 여러분 아셔야 돼. 너 언제든 돼질 수 있어. 이런 얘기를 아는 사람만 알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반도는요 전쟁 상태입니다. 전투만 없을 뿐인 휴전 상태예요. 빨리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고, 조금 더 얘기하면 2025년까지 네가 잠자코 있으면 살려줄게. 살려는 줄게. 3년만 참어. 당장 죽을래? 3년 뒤에 죽을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왕이면 3년 뒤에 죽는 게 낫잖아. 발광은 필요 없어. 이렇게 보는 거고요. 국위보훈 냉정 입장에서 현실론적 관점에서요. 2025년까지 이 분단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가성비가 있어요. 이 분단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반쪽 정운 가문이 계속 집권하는 게 국민 입장에서 유리해요. 가성비가 나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급속도로 만약에 반쪽 정원 가문이 정권이 붕괴하면, 노예제 파시아 통치가 붕괴하면 어떤 상황으로 치닫을지가 아무도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러느니 딱히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반쪽 정운이 쥐죽은 듯이 쥐새끼처럼 그냥 쥐죽은 듯이 지내는 걸 원하는 게 국위보훈 입장이에요. 3년 동안 너 아직까지 우선순위 아니야. 2025년 가면 니네들이 우선순위가 되겠지만 당장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제발 좀 조용히 지내.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역사가 있었잖아. 50년대 때 반쪽 일성, 70년대 때 반쪽 정운과 반쪽 일성. 이런 때 뭔가 자기가 막 역사를 걔네들이 모를 거 아닙니까? 다 알잖아. 그러니까 이때 좀 반쪽 정운이 지랄 발광하면, 존재감을 과시하면, 관종이 되면 국위원이 자기 좀 봐줄까, 이런 색으로 지금 요즘 도발하는데 약간 도가 넘었어. 반쪽 정운이 반쪽 정운이 간을 봤는데 좀 지나치게 선을 넘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유본이 세법이 정확합니다. 선을 넘었어 반쪽정은이. 거기에 대한 응분의 대가는 반드시 간다. 그러나 그것이 정권교체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얘들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12월 달에 뽕여정으로의 권력교체는 확률이 매우 낮아졌지만, 낮아졌다고 해서 그것이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니까 올해는 잠자코 지내라. 네 목숨이 아깝거든. 이런 새끼 반쪽정 같은 놈일수록 지 목숨 되게 아끼거든. 말로는 막 구라 막 치는데 지 목숨 굉장히 아끼는 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조용히 지내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영님, 그 어벤져스 전략회의 엠빙신 KBS에서 이렇게 이 엠빙신까지도 이렇게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자 보세요. 엠빙신 여론조사,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쪽 정은이 여론조사한 거예요. 반쪽 정은이 여론조사했어. 근데 성렬의 인기가 높아. 이거 어떤 의미냐면 70년대 때 박정희 대통령이 1910년대 비로소 그 전까지는 남북한에서 경제력이 북한이 앞섰는데 국유본이 지원해주는 바람에 북한을. 근데 70년대 들어가지고 드디어 역전했어요. 경제력에서 추월했어. 그래가지고 충주하고 먹은 반쪽 일성과 반쪽 정은이 1970년대 비로소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반쪽 정은이 얘기했어요. 근데 이 대한민국의 종북파들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 아니고 봉건제 사회다. 이런 식으로 구라치다가 접은 거지. 이렇게. 봉건제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 아니다. 이렇게 막, 이 자주 파쇼 역사학론 주장하는 이 애들은 대한민국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가 아니다. 봉건제 사회다. 이런 후진 사회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딱 보니까 반쪽 정은하고 반쪽 일성이 1970년부터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사회래. 이런 거하고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자, 인드라가 여론조사 전문가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성렬형 지지율은요, 문좀비식으로 얘기하면 60%가 넘었어요. 64%. 뭐 이렇게 어떤 데서는 더 뻥튀기 하면 70%가 넘어요. 문좀비식으로 따지면. 중요한 건 추세죠. 얘네도 문좀비 반쪽 놓으면 엠빙신, 좌파쇼 엠빙신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첫 번째, 인드라가 얘기했잖아. 여론조사에서 세 가지. 정치 여론조사와 경제 여론조사는 분리시켜서 정치 정책 여론조사는 공개화해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뭐죠? 여론조사는 과학이지만 발표는 조작이다. 세 번째는 뭐죠? 추세만 보면 됩니다. 30에서 31이 되든 34에서 35가 되든 36에서 38이 되든 추세만 보면 돼요. 좌파쇼 엠빙신조차도 인정할 만큼 성렬형의 인기가 올랐네. 아니, 이태원 참사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김영삼 때 보세요. 이명박 때도 보시고요. 박근혜 대통령님 때도 보세요. 10% 이상 폭락해. 이런 사건이 나오면 오히려 올라? 왜 올랐을까? 쟤네들 특별히 오차 범위라는 그냥 1% 올리고 오차 범위라고 얘기해. 일부러 그런 거지. 사실은 엄밀하게 얘기해서요, 성렬형이 위기 대응을 너무 잘해가지고요 5% 이상 상승한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끌어내려가지고 1% 오차 범위 3.5% 이내는 오차 범위거든. 이렇게 된 겁니다. 국민 정서는요 지금 성렬형한테 모아갖고 있어요. 인드라가 얘기할게요.
이태원 참사 진상이 밝혀지면서부터 오히려 성렬은 떡상하고 있어요. 5% 이상 폭등했어. 여론조사 전문가인들아가 문전비식으로 따지면 지금 성렬은 지지율은 60% 70%에 육박해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예, 여론조사 영어 끝났습니다. 예,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성렬이 혼자 잘하는 게 아니야. 국유본이 얘기했잖아. 과거에 세월호 때나 김영삼 때나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 광우병 이때는 친중 시대였기 때문에 그랬고 지금은 반중 시대고, 예.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인들아 다 좋아하지만 이분들은 미션의 국유본 메인 미션을 받지 못한 대통령 분들이고, 성렬형은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처럼 대한민국 3대 미션 대통령이다. 등급이 격이 박근혜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처럼 성렬형이 3대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그런 격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번 주제, 인들아 이 주제에 뭐냐면 사전오기 홍수한 정신이다. 어퍼컷 그거 잊지 마세요. 어퍼컷. 성렬형이 이거 그냥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국무위원이 선거팀도 김대중 때나 발족 노무현 때 선거 국유본이 김대중도 대통령 만들어줬고 발족 노무현도 대통령 임명했잖아요. 인들아 강조하고 알파독만 보시면 알파독이라고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세요. 다 나와. 국유본 선거팀이 김대중 임명했고 발족 노무현 임명했어요.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이 성렬형의 이 어퍼컷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사전오기 홍수한 정신이야. 팔전국이 대기만성 성렬형이라고 고시를 8수나 실패해가지고 9수만에 됐단 말이야. 이건 뭐냐? 역전승이랑 역전승. 근래 자주 하는 토트넘 역전승. 1타 3, 김건희 엠빙신 맨 처음에 야! 김건희 끝났다. 성렬형 끝났다. 윤나땡! 어떻게 됐어? 엠빙신 비용신 됐잖아. 두 번째 난리든 뭐 이래가지고 한미관계 끝났다. 이든영과 성렬형의 혈맹관계를 한미간 이간질 시킨다. 엠빙신 가짜뉴스 판명돼가지고 이번에 비행기도 못 탔네. 가짜뉴스. 세 번째 이번이 이거예요. 이태원 참사 성렬형 책임이다. 좌우의 파시온 모론. 외신에서 정확하게 얘기하잖아. 미숙한 경찰 대응이 핵심이라고 외신에서 얘기 나오는 거를 이게 뭐 용산 이전 때문이니 무슨 용산구청 때문이니 서울시 책임이니 아니야. 이쪽으로는 또 무슨 뭐 민주노총이다 무슨 뭐 성남 조폭이다 이것도 아니야. 핵심은 용산 경찰서장, 그 다음에 용산 경찰서 정보과 상황관리관 이거 책임이에요. 핵심은 이게 호남 라인이고 경찰 하나회 호남 경찰. 그래 한국에서 가장 부패한 공무원 집단 버닝썬. 경찰 개혁의 출발이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렬형이 뭐라고 했습니까? 책임질 자들에게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떡상한 겁니다, 여러분. 국민들이 그냥 대한민국 시민이 인들아 얘기했죠. 지금 반중의 시대고, 두 번째 지난 광우 발족 노면 눈물쇼 광우병 세월호 다 거짓으로 조작났잖아. 거짓이야. 다 100% 거짓입니다. 번화번 같은 애들의 음모론은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학습 효과가 생긴 거야. 마지막으로 미디어가 화약을 한 겁니다. 기존에는 텍스트 무슨 뭐 어디 무슨 뭐
예? 일배, 오유 이런 어떤 텍스트, 익명 게시판에 의존했던 게 지난 10년 동안의 그런, 그리고 네이버에서의 댓글 그것도 조작으로 드러났잖아. 드루킹 조작. 이제 그런 거에 의존하지 않아요. 대한민국 시민들은 그냥 유튜브에서 직접적으로 봐, 판단해. 미디어의 발달이, 뉴미디어의 발달이 오히려 대한민국 시민들에게 더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태원 참사는 반쪽 미당의 기회가 아니라 성렬형의 기회고, 국힘의 기회고, 떡상하는 기회예요. 홍수환 선수가 남미에서 카라야스키를 3번 다운다고 4번 다운됐나? 그리고 마지막 한 방을 크게 날리는 것처럼 지명이가 차기 민주당 대권 후보가 되고 그 다음날 구속되는 카운터펀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여론조사 전문가답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인드라밖에 없잖아요. 맨날 여론조사 한두 개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네. 성렬형 아세안 G20 정상회의 출구. 네, 성렬형 네, 정상회의 모두 발언. 네, 그 다음에 정민영이 불었다. 지명이 턱밑까지 왔다. 이거 속도 조절해야 됩니다. 지명이가 지금 애쓰고 있잖아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지명이가 열심히 해주길 바래요. 저는 지명이가 어디까지 할까까지 최선을 다하길 바래요. 이것까지 저는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명이가 자기 할 일을 계속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열심히 해요. 지명이. 예, 일단 인들아 분명히 했지만 지명이를 안 깐다 할 때도 쌍방울은 건드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단계에서는 지명이는 건드리지 말되 지명이 측근은 건드리셔야 됩니다. 하나 둘씩 예를 들면 성남 그 그룹, 지명이 성남 그룹 있잖아요. 김현지 뭐 이런 친구들 있잖아. 그런 애들 하나씩 건드리시면 됩니다. 하나씩 합법적으로 차분하게. 국민들이 하도 매일매일 사건이 일어나니까 까먹잖아. 잊을만 하면 잊을만 하나씩 던져주세요. 고맙게 받아가겠습니다.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파랑님 요즘 엠빙 신외에 구경 찌라시 하나 왜 이렇게 나대나 했더니 성렬형이 민영화 시도 중이군요. 그렇군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인드라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지금 연합뉴스도 인드라가 굉장히 괜찮게 봤던 데인데 연합뉴스가 지금 사장도 문제가 있는. 요즘은 뉴시스가 차라리 나아요. 뉴시스는 원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뉴시스가 이쪽 계열사여가지고 지명이 쪽으로 이렇게 대장동하고 엮이는 게 있어가지고 요즘 뉴시스가 오히려 자기는 지명이 바가 아니다 하면서 오히려 뉴시스가 오히려 나름대로 연합뉴스보다 낫고, 지금 인드라 볼 때 연합뉴스는 지금 찌라시 수준이에요. 객관적인 어떤 뉴스를 보내지 않아요. 인드라는 지금 분명히 얘기했지만 연합뉴스가 타락했다. 정상화된다. 정상화되려면 사장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 부분은 아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언론개혁은요. 저는 언론개혁, 언론정상화. 인드라 얘기죠. 경찰개혁, 경찰 정상화. 사법개혁, 사법 정상화. 언론개혁, 언론정상화가 필요하다고 인드라 얘기했는데, 여러분 시간을 기다리세요. 조급한 마음을 버리세요. 우익파쇼가 무슨 후대타해가지고 바꿔야 된다 이런 헛소리를 잊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우익파쇼, 좌익파쇼들의 50억 클럽 애들이, 매수당한 50억 클럽 애들이 매수당해가지고 하는 얘기예요. 합법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걸 후데타 방식으로 하면 이게 다 불법이 돼요. 나중에 다 원상 빼도 박도 못해. 합법적으로 정상화 개혁은요, 합법적으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불법적 이런 쪽으로 하자고 위에 파쇼들이 주장하면서
성렬형 까고 왜 지금 당장 성렬형 왜 응? 어준이 안 잘라 세훈이 형한테 왜 어준이 안 잘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자들은요 의심하셔야 돼요. 이런 이유로 세훈이 형 성렬형 까는 놈들은 우리 파시예요. 50억 먹지 않았나 의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50억 먹지 않고서 또 그따위 헛소리를 해. 이들은 이런 이유로 성렬형이나 세훈이 형 까는 놈들은 우리 파시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인드라가 얘기할게요. 네. 너 50억 먹었지? 말 조심해라. 어? 국유본이 이 방송 모니터링하고 인드라 좀 분노를 조금 자제시켜줘야겠다 하고 내일 당장 뉴스 나올 수 있어. 오늘 푹 잤는데 내일 아침에 너 날벼락 맞을 수 있어. 누구라고 인드라 얘기 안 할게. 말 조심해 이 친구들아. 50억 먹은 게 그 곽식만 50억 먹었겠냐? 말 조심해라. 탁 기엄마. 청담동 첼리스트의 소설. 나 이렇게 될 줄 알았어. 한동훈 장관과 성렬형이 청담동 바에서 술 먹었다. 동훈이 형은 인드라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동훈이 형은 술도 안 먹는데요. 회식 같은 거 싫어한대. 그러면 성렬형은 술 좋아하잖아요. 성렬형은 술 좋아해. 새벽 3시에 모이고 1시 12시 뭐 알고 봤더니 다 누구야 걔 사기꾼의 행각이었네요. 아니 이것도 웃긴 게 팩트 확인은 전혀 하지 않고 그야말로 걔 누구냐 걔 장재현 사건으로 크게 이득 친 게 걔하고 같잖아. 걔 말만 믿고 뭐 얘기 들어보니까 불륜 저지른 것을 아닌데 자기 불륜을 변명하기 위해서 불륜을 변명하는 건 이해는 가. 자기가 불륜 저질렀어 여자가. 이 불륜도 또 근데 왜 이렇게 자기 파시저들은 이렇게 변명을 해도 왜 자신의 불륜을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승화시켜서 이거 거의 자이파시의 전형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거짓말하면 안 통할 걸 아니까 아예 크게 큰 거짓말은 믿을 수밖에 없거든.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중국의 무술 고수가 나 동네한테는 이긴다. 이런 거는 그냥 그런 점 넘어가지만 난 타이슨하고 붙어도 이긴다. 무슨 홍수환 선생하고 붙어도 난 한 수 만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뻥 까야지 사람한테 이슈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 변명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좌이파쇼의 이거는 중국이나 이러한 중국인의 기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좌이파쇼 밑에서 살아남은 애들의 노예 이제 파시즘 체제 아에 있는 애들의 사고 방식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허세를 부리는 것은 역사가 오래된 지역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허세의 기질은 중국뿐만 아니라 이집트인이거나 이란인, 그리스인, 이태리인, 역사가 깊잖아. 이런 어떤 역사가 깊은 나라들의
어떤 시민들의 특징이 허세가 쩔어. 역사가 오래돼 있으니까. 그건 그냥 민족성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 역사가 기니까. 반면에 미국인들은 역사가 200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되게 싫어해. 허세를 되게 싫어해요. 미국인들의 특징은. 역사가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네, 굉장히 그런 것들은 네, 허세가 잘 안 해요. 네, 그런 점들. 근데 역사가 깊은 나라들은 허세가 쩔어요. 일반적으로. 그것은 뭐 허세 쩔을 수도 있고 재밌게 볼 수 있는 거잖아. 문제는 변명을 하는 거 있죠. 변명. 그것은 좌이파쇼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예? 북한이나 모택동 시야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은 모시죠. 자유 세계에서 살았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엄마 아빠를 고발해야 돼요. 막 자기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유치원생들 다 놓고 선생님부터 아이들이 전부 딱 내서놓고 자위판시켜. 완전 돌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서 시인한다? 죽는 거야. 어떻게든지 변명을 만들어내야 돼. 예? 변명한다는 게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깎아내리진, 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경감을 시킬 수 있으니까 기본이 되는 거야. 어떻게든지. 그래서 막 이런 불만들이 있어요. 아니 뭐 우리 중국 제중동포 분들이 잘 사과를 안 하더라. 습관이에요. 중국 모택동 시대에 살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사과할 수가 없어. 사과하면 안 돼. 그러나 그분들도 기본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요. 그런 거 우리 자유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이 저 짱깨 이런 식으로 비하해서는 안 돼요. 그럴수록 제중동포 분들이 자꾸 너는 한국인 난 중국인 쪽으로 간다고. 우리 소중한 제중동포 분들이 이 점을 들어가 분명히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세계에 살았기 때문에 10대 때부터 이렇게 엄마 아빠를 고발하는 자비판 때 서가지고 왕따 당하는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저분들은 다 그런 걸 경험했어요.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변명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 대한민국에서 있어요. 여러분. 80년대 때부터 인디라가 정부파가 운동권을 장악했잖아. 인디라가 좌이파시였잖아. 80년대부터 자아 비판 그런 게 운동권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지배적인 좌이파시에 오염된 자들은 마치 자기가 북한에서 산 것처럼 저런 형태를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좌이파시오 반쪽미당 애들이 이상한 변명하잖아. 애들이 뇌가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 복구가 힘들어요. 여러분. 완전히 전향하지 않는 이상 걔들은요 정신이 나간 거예요. 파시스트예요. 여러분. 이상한 변명하잖아. 말도 안 되는 변명. 내일 당장이면 다 밝혀질 뻔한 거짓말임에도 오늘 당장 모면하면 돼요. 이거에 대한 교훈이 뭐죠? 여러분, 인디라가 강조할게. 모택동이 중국에서 심판받지 않았어. 북한에서 반쪽 일성의 죄악, 반쪽 정일의 죄악, 반쪽 정은의 죄악이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반쪽 놓으면 문전비의 죄악을 폭로하고 심판받았어야 돼요. 그래야지 쟤네들이 저런 거짓말을 못해요. 변명을 못해. 근데 지금 변명이 가능한 건 봐라. 반쪽 놓으면 또 저렇게 변명이 되네? 문전비도 저렇게 변명이 되네? 거짓말 해도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근원적으로 차단시키기 위해서는 반쪽 노면을 한국 최초의 파쇼 조건인 반쪽 노면을 죄악을 폭로하고
문좀비를 심판하고 지명이를 심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높아집니다. 더 이상 자살하는 사람들이, 아까운 청년들이 별 같지 않은 이유로 자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자살 미화는 범법자가 피의자 신분이 자살했을 경우에, 극단적으로 했을 때 그것은 미화시키면 그것은 파시즘입니다. 미화시키는 것은 더 이상 하시면 안 돼요. 대한민국과 인류를 위해서 분명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옹호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은 다 파시즘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청단도 첼시가 거짓말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인 자유파쇼 정권, 한국 최초의 파쇼 정권이자 자유파쇼 반쪽 노면에 대한 진실 밝혀내야 되고, 문좀비를 보내야 되고, 지명이를 보내야 됩니다. 근데 여유를 갖고 계세요.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테느님 선생님 표현이 갈수록 극단적이 되어가고 있어요. 테느님 선생님 냉정하게 냉철하게 자유파쇼 패브로 칠 때가 가장 무섭죠. 소리 지르시면 가벼워 보여요.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일부러 소리치고 있습니다. 가볍게 보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무거워도 안 돼. 테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테느님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내보는 없죠. 저는 일부러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테느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넘어가고요.